예, 좋아요. 그녀의 작은 대답에 그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별보다 더 빛나는 것 같았어요.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입술이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키스였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마치 10대 소녀처럼 두근거렸어요. 그의 손이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 순간 서로의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원하는 남성과 여성, 그뿐이었죠. 블라우스 자락이 떨어져 나가고 방 안에 불이 꺼졌어요. 불 꺼진 방 안 두 사람의 숨결이 천천히 하나로 섞였습니다. 그 밤이 둘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알지 못한 채 안녕하세요. 러버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룻밤의 충동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시죠.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창가에 앉아 커튼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어딘가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벌써 3시네. 지영은 벽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 혼자 아침을 먹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한 후 집에 돌아와 점심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깐 졸았습니다. 열흘 전이나 한 달 전이나 똑같은 일상이었죠. 서랍장 위에 놓인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 아들 민우와 딸 수연이 어릴 때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10년 전 이혼한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지영은 그 사진을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순간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55살의 나이에 혼자 사는 삶은 생각보다 외로웠어요. 약국을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약국 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고민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하나를 꺼내 들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나 먹기에는 너무 많고 안 먹자니 아깝고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식사 준비였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그 누군가가 사라졌어요. 아이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특히 며느리 현주와는 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지난 추석에 민훈의 가족이 왔을 때의 일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이번에 태국 여행 계획 있으세요? 현주가 물었었죠. 아니, 별로 생각 없어. 그냥 집에 있을 거야. 혼자 계시기 심심하실 텐데. 동창회나 모임은 없으세요? 그 말에 왠지 가슴이 콕 찔렸습니다. 마치 혼자 있는 노인네가 불쌍하다는 듯한 목소리 톤이 거슬렸어요. 난 심심하지 않아. 할 일이 많아. 그때 지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고 천주의 표정이 굳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민우가 급히 화제를 돌렸지만 그날 저녁 내내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벨 소리가 지영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고 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소연아, 오랜만이다. 지영아, 잘 지냈어? 목소리가 여전하네. 전화기 너머로 대학 시절 친구 박소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과는 약대 동기로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는? 갑자기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야. 그냥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저번에 말했던 템플스테이 기억나? 지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소연이 몇 달 전 템플스테이에 다녀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응, 기억나. 너 혼자 갔었지? 이번 주말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봄이라 절이 정말 예쁠 거야. 순간 지영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새로운 곳에 가본 적이 없었고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글쎄, 나는 한 번만 생각해봐. 이틀만 있다가 오는 거야. 너무 힘들면 하루만 있다가 와도 돼. 소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얘가 잘 할 수 있을까? 뭘? 템플스테이? 별거 아니야. 그냥 절에 가서 좀 쉬다 오는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지영은 말을 멈추었어요. 내 안에 웅크리고 있던 불안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영아, 내가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됐어. 약사로 일할 때는 항상 바쁘고 활기찼잖아. 소연의 말에 지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맞아요. 약국에서 일할 때는 늘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즘 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사로서의 지식은 여전히 있는데 그걸 쓸 데가 없어. 가끔 TV에서 건강 프로그램 볼 때면 저건 잘못됐는데 라고 혼자 중얼거리다가 허무해져. 그래서 더 나가봐야 해. 내 전문성을 다른 방식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소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집에만 있다가는 정말 시간만 멈춰버린 채로 살게 될 것 같았어요. 알았어. 같이 가볼게. 전화기 너머로 소연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정말? 와, 드디어. 금요일 아침에 내가 데리러 갈게. 짐은 간단하게만 싸. 통화를 마치고 지영은 오랫동안 전화기를 내려다보았어요. 무언가 결정을 내리고 나니 가슴 속에서 작은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침실로 가서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간 게 언제였더라? 아마도 이혼하기 전 가족 여행이었을 거예요. 지영은 가방을 털며 생각했습니다. 템플스테이라 어떤 곳일까? 절에 가본 적은 있지만 그곳에서 생활해 본 적은 없었어요. 절 생활이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과연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걱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쩌면 이번 기회가 무언가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영의 가슴 속에서 작은 희망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지영은 결심했어요.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간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지영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죠. 금요일 아침 소연이 약속대로 지영을 데리러 왔습니다. 봄비는 그쳤고 맑은 하늘이 두 사람을 반겼어요. 지영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소연의 차에 올랐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어젯밤에 갑자기 취소할까봐 걱정했어. 소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지영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몇 번이나 마음이 바뀌었는지 몰라. 하지만 이제 결심했으니 가보자.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더 푸르러졌어요. 아파트와 빌딩 숲에서 벗어나 산과 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절까지는 얼마나 걸려? 1시간 반 정도? 봉선사라고 조용하고 경치도 좋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잘 갖춰져 있어서 초보자도 편하게 할 수 있어.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도시를 벗어나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가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도로 양옆으로 울창한 숲이 펼쳐졌습니다. 지영은 문득 이런 곳에 와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생각했어요. 약국을 운영할 때는 항상 바빠서 여행은 생각조차 못했었죠. 마침내 차가 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일주문이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지영은 가방을 들고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산사의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템플스테이 사무실은 저쪽이야. 접수부터 하자. 소연을 따라 걸으며 지영은 고즈넉한 절 분위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찰랑이는 바람에 벚꽃 몇 송이가 날아와 지영의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문득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사무실에는 이미 몇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나이도 직업도 다양해 보였습니다. 지영은 문득 긴장이 되었어요.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생각에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괜찮아. 다들 처음에는 어색해. 소연이 지영의 등을 토닥였어요. 접수를 마치고 함께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4인실을 다른 2명의 여성과 함께 쓰기로 했어요. 짐을 풀고 나서 두 사람은 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지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당 건너편에서 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가 섞인 단정한 모습의 남성이었어요. 나이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른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영은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자의 깊은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에 시선이 자꾸만 끌렸어요. 저분이 누굴까? 지영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몰라. 우리랑 같은 참가자 같은데. 아,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나 봐. 절 스님이 나타나 참가자들을 모았습니다. 모두 둥글게 모여 앉자 각자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영의 차례가 다가오자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영이라고 합니다. 55살이고 은퇴한 약사예요. 친구 따라 처음 와봤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다음은 아까 본 남성의 차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65살이고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다 3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두 번째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상훈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된 책을 읽는 것처럼 편안하고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무심코 그를 바라보다가 시선이 마주치자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상훈의 깊고 따스한 눈빛이 지영의 마음 속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몇 개의 조로 나뉘었습니다. 지영과 소연은 운 좋게도 같은 조에 배정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상훈도 그들과 같은 조였습니다. 이제 스님을 따라 108배 수행을 하러 가겠습니다. 모두 법당으로 와주세요. 108배. 지영은 순간 걱정이 되었어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법당으로 향하는 길에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이시죠?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지영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상훈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마치 따스한 햇살처럼 지영을 감쌌어요. 예.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에 써 있네요. 상훈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더 깊어지며 그의 미소는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힘들면 중간에 쉬어도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지영은 그의 친절한 말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상훈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영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처음이라 긴장됐어요. 법당에 들어서자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모두 자리를 잡고 스님의 지도에 따라 108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30배쯤 넘어가자 지영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이제 그만둘까? 그때 옆에서 상훈이 지영을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 따뜻한 격려에 지영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108배를 끝마쳤습니다. 저녁 공양 식사 시간. 지영은 소연과 함께 식당에 들어섰어요. 모두 무건 수행 중이라 말없이 음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연히 상훈의 맞은편에 앉게 되었어요. 젓가락을 들던 지영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 마치 10대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영은 고개를 숙이고 음식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담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는 말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영과 소연, 그리고 상훈을 포함한 조원들이 작은 다실에 모였어요. 지영이 차를 따르는데 손이 살짝 떨려 차가 넘칠 뻔했습니다. 상훈이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어요. 순간 따스한 기운이 전해졌고 지영의 떨림이 멎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잠시 겹쳐진 그 순간 지영은 오래전에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느꼈어요. 오늘 108배 처음 하셨는데 잘하셨네요. 상훈이 지영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대화에 몰두한 사이 두 사람만의 작은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해요. 사실 중간에 포기할 뻔했어요. 선생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라 이제 은퇴했으니 그냥 상훈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지영 씨라고 부를게요. 상훈의 목소리에 실린 친근함에 지영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지낸 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지영은 살짝 미소 지었어요.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상훈은 국어교사로 30년을 일했다고 했어요. 문학, 특히 시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사로 일했어요. 은퇴한 지는 2년 정도 되었네요. 약사셨군요. 사람들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셨네요. 저는 학생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했고요.
지영은 상훈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두 분 다 각자의 분야에서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소연이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무언가 의미심장했습니다. 지영은 부끄러운 듯 시선을 돌렸어요. 다음 날 아침 참가자들은 일찍 일어나 예불에 참석했습니다. 그 후 산책, 명상이 있었어요. 지영과 상우는 같은 그룹에 배정되어 절 뒤편 산책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시선이 지영의 눈을 부드럽게 담아냈습니다. 찰랑이는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감도는 미묘한 긴장감이 지영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혼자 오셨나요? 아니면, 저는 이혼했어요. 10년 전에요. 지영의 말에 상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안도감,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도 그래요. 12년 전에 이혼했어요.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지영은 상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과 함께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자신과 똑같은 감정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걸었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위로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오후에는 차 명상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실에 모여 스님의 지도에 따라 차를 마시며 명상했어요. 조용한 시간이 흐르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참가자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괜찮으세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그 참가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목을 긁기 시작했어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순간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일어나 그 참가자 옆으로 다가갔어요. 알레르기 반응 같은데요. 약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에피네프린 주사나. 참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였어요. 지영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누가 의무실에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차가운 물 좀 가져와 주세요. 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약사로서의 본능이 돌아온 듯했습니다. 모두가 당황하는 사이 지영은 차분하게 응급 조치를 취했어요. 깊게 숨을 쉬세요. 천천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영은 그 참가자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누군가 의무실에서 약을 가져왔어요. 지영이 약의 성분을 확인하고 적절한 양을 알려주었습니다. 위기는 곧 지나갔어요. 스님과 직원들이 와서 그 참가자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상훈이 지영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탄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아니에요. 약사였으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니, 정말 멋졌어요. 그 침착함이 마치 천사 같았어요. 지영은 그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그날 밤 자유 시간에 지영은 절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선명한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어요. 마음속으로 별자리를 찾아보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지영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뒤에서 상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따스한 담요처럼 지영을 감쌌어요. 지영은 살짝 놀란 듯 뒤를 돌아보았지만 사실 그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별이 정말 예쁘네요. 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상훈이 지영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묘하게 가까웠어요. 손끝이 스치기라도 할 듯한 거리였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 불안했어요. 둘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는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상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그 참가자를 도울 때의 모습이 자꾸 생각나요. 지영은 살짝 고개를 돌려 상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 순간 당신의 눈빛, 그 확신에 찬 모습, 마치 빛나는 것 같았어요. 상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영은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상훈의 손이 조심스럽게 지영의 손을 감쌌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혹시 템플스테이가 끝나고 연락해도 될까요? 지영의 심장이 마치 새처럼 날아오를 것만 같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목구멍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예, 좋아요. 지영의 작은 대답에 상훈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별보다 더 빛나는 것 같았어요. 지영도 모르게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깊이 마주쳤어요. 지영은 상훈의 호흡이 자신의 뺨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입술이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키스였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영의 가슴은 마치 10대 소녀처럼 두근거렸어요. 상훈의 손이 부드럽게 지영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요. 갑자기 상훈이 당황한 듯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없었던 행복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괜찮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손은 서로 포개져 있었어요.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영은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치 멈춰있던 그녀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꿈속에서도 상훈의 따스한 미소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템플스테이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지영은 창문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어요. 가슴 속에는 어제 밤 상훈과 나눈 시간이 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입술 위에 남은 그의 온기가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침구를 정리하며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지영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좋은 일 있었나 봐? 얼굴이 달라 보여. 그냥 잘 잤을 뿐이야. 지영은 시선을 피했지만 두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소연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침 예불과 공양을 마치고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저를 떠날 시간이었어요. 지영은 마당에서 상훈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헤어질 때 아침에 만나자고 약속했었어요. 하지만 상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미안한데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지금 바로 서울로 가야 할 것 같아. 소연이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 하지만 난 아직 정말 미안해. 중요한 미팅이 생겼대. 버스를 타도 괜찮다면 너는 좀 더 있다가 올 수 있어. 근데 직행버스는 1시간에 한 대밖에 없어서 지영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상훈과 제대로 연락처도 교환하지 못했는데 이대로 떠나야 한다니. 하지만 소연이 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상훈 씨를 볼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템플스테이 담당자에게 인사를 하고 상훈에 대해 물었어요. 아, 이상훈 선생님은 방금 스님과 차담을 나누러 가셨어요. 곧 돌아오실 거예요. 그럼 혹시 메모를 남길 수 있을까요? 지영은 메모지를 받아 연락처와 짧은 인사말을 적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기다리지 못해 미안해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남겼어요. 소연이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마지막으로 절마당을 둘러보았어요. 어젯밤 별을 함께 본 그 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찌릿했어요. 차가 절 입구를 지나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뒤를 돌아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갑자기 차창 너머로 누군가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영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상훈 씨야. 차창 밖으로 상훈이 종이를 들고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급히 소연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외쳤어요. 세워줘. 저기 상훈 씨가. 하지만 소연은 지영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차는 계속 내려갔고 상훈의 모습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지영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손으로 차창을 짚으며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괜찮아. 메모를 남겼으니까 연락이 올 거야.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소연은 회사 일로 전화를 몇 통 받느라 바빴고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훈의 미소, 그의 따뜻한 손길, 별빛 아래서의 키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도 지영의 마음은 산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수시로 확인했지만 낯선 번호로부터의 연락은 없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상훈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메모를 못 받았을까? 불안한 마음에 지영은 봉선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에 상훈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는 메모가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남긴 메모를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아직도 그곳에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메모는 이미 정리되었을 거예요. 다음 템플스테이 준비를 위해 모든 공간을 정리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지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아름다운 꿈에서 갑자기 깨어난 것 같았어요. 설마 그 짧은 만남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영은 인터넷으로 이상훈 고등학교 국어교사를 검색해 보았어요. 하지만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았고 상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은퇴했다고 했으니 학교 홈페이지에도 정보가 없을 테고 지영은 점점 더 막막해졌어요. 교육청에 문의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건 역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당할 게 뻔했습니다. 지영은 서서히 체념하기 시작했어요. 인연이 여기까지였나 보다.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지영은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포근한 따스함이 남아 있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훈과의 만남은 지영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며칠 뒤 지영은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상훈을 만나기 전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또 멈춰 있을 순 없지. 지영은 결심했어요. 비록 상훈과의 인연은 짧게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 만남이 준 긍정적인 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관심 있었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찾아보았어요. 수채화 강좌 좋을 것 같네. 지영은 근처 문화센터의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붓을 잡는 손이 어색했지만 물감이 종이 위에 번지는 모습을 보며 묘한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솜씨가 늘었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면서 지영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행복감을 다시 느꼈어요. 김 선생님, 오늘은 어떤 책 읽어주실 거예요? 귀여운 목소리로 묻는 아이들을 보며 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겨났어요. 집 앞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걷는 게 외롭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자연의 소리와 바람, 햇살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아, 그 책 정말 좋아요. 저도 읽었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한 중년 여성이 지영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지영이 읽고 있던 시집을 보고 한 말이었어요. 문득 상훈이 시를 좋아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살짝 아려왔어요. 혹시 문학 모임에 관심 있으세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에 모이는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상훈과의 만남이 지영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용기. 문학 모임에서 지영은 여러 책을 접하게 되었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영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빈 시간을 채우기 위해 TV를 보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수채화, 독서 모임, 봉사활동. 덕분에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하지만 가끔 특히 별이 선명한 밤이면 상훈이 생각났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 그 따뜻했던 감정들. 지영은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 사람 덕분에 내 삶이 바뀐 거야. 지영은 속삭였습니다. 비록 상훈을 다시 만날 수는 없을지라도 그와의 만남이 지영에게 준 긍정적인 변화는 계속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다음 주에 약사회에서 자선 행사를 하는데 같이 갈래? 은퇴한 약사들도 많이 참석한대. 지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모임에 나가는 것을 꺼렸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좋아.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문득 상훈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디에 있든 잘 지내고 있길 바래요. 지영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비록 이별의 아쉬움은 남아있었지만 그 만남이 가져다 준 변화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삶은 계속되고 새로운 만남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달력에 자선 행사 날짜를 표시하며 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어쩌면 인생에는 또 다른 놀라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약사회 자선 행사가 열리는 호텔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영은 소연과 함께 입구에 서서 행사장을 둘러보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옛 동료들이 여기저기서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와,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 지영은 살짝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이 웃으며 지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당연하지. 올해는 특별 강연도 있대. 자리 잡고 프로그램 확인해보자. 두 사람은 중앙 홀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어요. 지영은 프로그램 책자를 펼쳐보았습니다. 약사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강연자 이름을 보는 순간 지영의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이상훈, 이게 설마. 지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상훈은 흔한 이름이니 다른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어. 소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이상훈, 그때 템플스테이에서 만났던 그 사람 이름이야.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책자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여기 작은 사진도 있네. 봐봐. 이 사람 맞아? 지영은 떨리는 손으로 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그 사람, 상훈의 얼굴이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사회자가 등장해 강연자를 소개했어요. 지영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 옆 사람에게도 들릴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상훈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6개월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단정한 회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그 따뜻한 미소.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영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날 밤 별빛 아래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상훈은 약사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문학과 의학학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노인들에게 도움을 준 경험을 나누었어요. 지영은 그의 모든 말에 집중했습니다. 상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영의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저는 국어교사였지만 은퇴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문학의 치유력이 약만큼이나 강하다는 것을요. 약사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이 두 가지 힘을 결합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영은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매료되었어요. 예전의 상훈도 좋았지만 지금 눈앞의 상훈은 더욱 빛나 보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영도 힘껏 박수를 쳤습니다. 어서 가봐. 인사해. 소연이 지영의 등을 살짝 밀었어요. 지영은 마음이 급했지만 갑자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상훈에게 인사하려 몰려들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은 정신 차려. 6개월 동안 못 만났잖아. 이렇게 기회가 생겼는데 놓칠 거야? 소연의 말에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맞아요. 이건 분명 운명일 거예요. 지영은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사람들 틈바구니를 뚫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표정이었지만 곧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벌어졌어요. 지영 씨, 상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세상에는 그와 지영만 남은 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훈 씨. 지영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이 교차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했어요. 어떻게 여기서 상훈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약사였거든요. 기억나세요? 약사회 행사에 왔다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훈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기적이네요. 6개월 동안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 말에 지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도요. 정말 많이 찾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지영과 상훈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순간만이 중요했습니다. 지금 시간 있으세요? 커피라도.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호텔 1층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연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지영은 상훈과 마주 앉았어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제가 연락처를 남겼었어요. 지영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상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전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절에 여러 번 다시 갔었죠. 하지만 당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어요. 상훈의 진심 어린 눈빛에 지영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도 자신을 찾고 있었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도 많이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교육청에도 문의해봤지만 상훈은 지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지영은 6개월 전의 그날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기적이네요. 정말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상훈은 템플스테이 이후 봉선사를 3번이나 더 방문했다고 했어요. 또 서울의 약국들을 무작정 찾아다니기도 했답니다. 지영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가 울었다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강연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상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은퇴 후에 문학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노인들에게 문학 작품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의 정신 건강을 돕는 거죠. 약사님들과 협업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오늘 강연을 하게 됐어요. 지영은 감탄했습니다. 상훈의 열정적인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도 요즘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채화도 배우고. 정말요? 멋지네요.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6개월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카페 직원이 퇴점 시간을 알릴 때까지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헤어질 때 상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영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상훈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거나 지영이 상훈의 집이 있는 경기도로 내려갔어요. 함께 전시회도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그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어느 주말 경기도 양평에서 열리는 음악회를 함께 보기로 했어요. 공연이 늦게 끝나는 일정이라 지영은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서울행 기차를 놓치면 어떡하죠?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상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괜찮다면 근처에 좋은 펜션이 있어요. 방을 예약해 놓을까요? 지영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어요. 5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소녀처럼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영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음악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강가에 위치한 아름다운 펜션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별들이 춤추는 것 같았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방 열쇠를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산책할까요? 이 근처 강변길이 정말 아름답대요. 상훈이 방 앞에서 인사를 건네며 말했어요. 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일출도 보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지영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상훈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상훈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고 따뜻했어요.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에요. 상훈이 천천히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 온기가 지영의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빛만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상훈이 부드럽게 지영을 안았습니다. 지영은 그의 품에 안겨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규칙적이면서도 빠른 그 소리가 지영을 안심시켰습니다. 생각보다 탄탄한 그의 가슴에 갑작스레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열기가 피어올랐어요. 누가 먼저인지도 모르게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순간 서로의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원하는 남성과 여성, 그뿐이었죠. 블라우스 자락이 떨어져 나가고 방 안에 불이 꺼졌어요. 불 꺼진 방 안 두 사람의 숨결이 천천히 하나로 섞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연인처럼. 20대의 정열적으로 타오르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깊어진 배려와 존중, 서로에 대한 경애가 서로를 하나로 만들어갔습니다. 오랜 시간 홀로 지내며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활짝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약속대로 일출을 보러 나갔습니다. 안개가 강 위로 피어오르는 신비로운 풍경 속에서 지영과 상훈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맞이했어요. 그 순간 지영은 자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인연은 길어져만 갔고 가끔씩 근교로 여행을 떠나 함께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졌어요. 지영은 상훈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치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과 함께 성숙한 어른으로서의 깊은 이해가 공존했어요. 어느 날 딸 수연이 갑자기 지영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지영은 막 상훈과의 데이트에서 돌아온 참이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수연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영은 살짝 당황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수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와, 드디어. 어떤 분이에요? 언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수연의 반응에 지영은 안도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지영은 상훈과의 만남부터 헤어짐, 그리고 우연한 재회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와,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요. 꼭 만나보고 싶어요. 지영은 행복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수연이 돌아간 후 지영은 아들 민우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민우도 응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해요. 빨리 뵙고 싶네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어요. 다음 주말 가족 모임에서 민우의 아내 현주가 지영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주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는. 어머니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신다는 건 좋지만 가족들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재산 문제나. 현주의 말에 지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우가 급히 끼어들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현주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가족들에게 부담, 재산 문제, 정말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현주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걸까요? 그날 밤 지영은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괜찮아요. 지영 씨, 이해해요. 가족은 소중하니까요. 상훈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영은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것은 지영에게 새로운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현주와 이야기해 볼게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생의 행복을 미루고 싶지 않았어요. 현주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상훈과의 관계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지영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었어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상훈의 말에 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지영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지영은 현주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의 조용한 한쪽 구석, 창가 자리였어요. 둘 사이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대화를 위해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현주야, 시간 내줘서 고마워. 지영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어요. 현주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색한 표정만 지어졌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 하실지 알 것 같아요.
지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딱 1년 전 이맘때 상훈을 처음 만났던 날과 비슷한 날씨였어요. 현주야, 내가 상훈 씨와 계속 만나고 싶어. 내가 걱정하는 것도 알아. 하지만 지영은 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강한 결심이 솟아올랐어요. 내 인생이야. 내가 행복할 권리가 있어. 현주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지영의 목소리에서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강인함이 느껴졌나 봐요. 어머니, 전 그저 혹시 그분이 어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재혼하면 재산 문제도 복잡해지고. 지영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현주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번 것이고 내가 어떻게 쓰든 내 자유야. 하지만 걱정 마. 상훈 씨와 그런 이야기도 나눴어.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로 했어. 지영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현주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지영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두려웠어. 다시 누군가를 내 마음에 들이는 게 쉽지 않았거든. 하지만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가 온다는 건 축복이야. 이 나이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지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현주도 마음이 움직인 듯했어요. 지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현주야, 너희 가족을 사랑해. 그건 변함없어. 하지만 내 행복도 중요하다는 걸 이해해줬으면 해. 눈물을 참으며 지영이 말했어요. 현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걱정만 했네요. 사실 어머니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오랜만에 활기차신 모습이. 현주의 말에 지영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둘 사이의 차가운 벽은 조금씩 녹아내렸어요. 그날 저녁 지영은 상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주와의 대화가 잘 풀렸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상훈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지영 씨가 고민이 많았잖아요. 이제 한결 마음이 가벼워요. 고마워요, 상훈 씨. 항상 내 편이 되어줘서. 지영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상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영은 호기심에 귀를 기울였어요.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함께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다음 날 상훈은 지영을 데리고 지역 노인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상훈은 건강과 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건강 정보도 함께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은퇴하신 약사님이세요. 오늘 읽을 소설에 나오는 약초에 대해 설명해 주실 거예요. 상훈의 소개에 지영은 긴장했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따뜻한 환영에 곧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영은 오랜만에 자신의 전문 지식을 나누는 기쁨을 느꼈어요. 책 속에 등장하는 약초와 민간요법에 대해 설명하자 어르신들은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습니다. 와, 정말 재미있네요. 다음 주에도 와주실 수 있나요? 한 할머니의 질문에 지영은 상훈을 바라보았어요. 상훈은 미소를 지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오겠습니다. 그날부터
지영과 상우는 함께 건강과 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상훈의 문학적 재능과 지영의 약학 지식이 만나 더욱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에 감탄했고 지영과 상훈도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우리 정말 좋은 팀이네요. 프로그램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상훈이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행복하게 웃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가치를 다시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지영과 상훈의 건강과 문학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아져 다른 센터에서도 초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지영 씨, 우리 처음 만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상훈이 말했습니다. 지영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기억나세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 상훈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지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봉선사,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거기 다시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1주년 기념으로. 지영의 가슴이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다시 그곳에 간다는 생각만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말 두 사람은 1년 전 처음 만났던 봉선사를 찾았어요. 절은 그대로였지만 지영과 상훈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어요. 산책로를 걸으며 두 사람은 지난 1년을 회상했습니다. 처음 만남, 아쉬운 헤어짐, 우연한 재회,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1년 전 별을 보며 처음 키스했던 그 장소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여전히 별들이 반짝였어요. 지영 씨, 상훈이 조용히 지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지영은 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지난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상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저도요,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상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어요. 결혼까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약속은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자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네, 좋아요. 함께해요. 앞으로도 계속.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6개월 후 지영의 60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아들 민우와 딸 수연, 그리고 이제는 마음을 열게 된 며느리 현주까지 모든 가족이 모였어요. 상훈도 물론 함께했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해요. 수연이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환한 촛불 빛이 지영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지영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상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훈의 진지한 목소리에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그는 지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영 씨,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묻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영에게 향했어요. 지영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년 반 전 인생이 끝난 것 같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네, 상훈 씨, 함께 하고 싶어요. 지영의 답변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상훈이 다가와 지영을 안았어요. 가족들의 축하 속에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수연이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해.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지영과 상우는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몇몇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1년 반 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상훈이 지영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지영은 그의 품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맞아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죠. 마음을 열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니까요. 상훈의 말에 지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어졌어요.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함께라면 어떤 여정도 아름다울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밤,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지영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닌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는 생명력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